판별식 131페이지. 판별식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다. 혹은 b가 짝수일 때는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한다. 차이가 없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차이가 없습니다. 판별식이 0일 때 우리는 하나의 실근, 이거 중근을 갖는다. 차이가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이제 이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중3 과정에서는 해가 없다 라고 다루었던 내용이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하지만 이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그 근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 허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근일 때와 허근일 때, 실수일 때와 허수일 때 그 차이만이 있을 뿐 근을 못 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근을 구해보겠다. 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133페이지로 가서 개념 확인 문제 있죠. 267번에 1번부터 6번까지 근이 무리수인 애들이 있다 해도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4, 3, 12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4, 3, 12 0이네. 야, 이것은 그럼 무슨 근이에요? 이거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중근입니다. 1번은 중근.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다. b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플러스 12 25 더하기 12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두 개의 실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3, 4, 5번 정도 5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b제곱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1 빼기 8 0보다 작은 판별식. 이때는 근이 없다 하시면 안 되고 두 개 허근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허근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34페이지로 가서 좀 더 복잡한 애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6번 x제곱 더하기 2k-2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k다. 자, 여기에서 a, b, c부터 알아야 판별식을 쓸 겁니다. a 얼마예요, 누야? b 얼마입니까? 그렇네요. 2가 있으니까 b 프라임 반으로 나눠서 k-2만 사용하겠습니다. c 무엇입니까? 갑자기 왜 그냥 c k제곱 마이너스 6k k제곱 마이너스 6k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을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내가 지금 b라는 것에 2가 있으니까 반으로 나눠서 짝수 판별식을 만들어야겠구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럼 b 프라임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입니다. k-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c인데 a가 1이었기 때문에 c라고 하는 친구만 그대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다듬어 보자.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6K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6K 2K 더하기 4 이것이 판별식의 정체네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도원아? 너 지금 다른 사람의 신경 쓸 시간이 있어? 아, 있긴 있지만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다면 K는 4 넘어갔고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무엇의 범위냐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또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 또 쓰고 허근 가질 때 판별식 또 쓰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두 실근을 가지는 0보다 큰 판별식이 나왔다면 이제 요거 등호로 바꾸면 중근일 때 범위, 부등호 방향 바꾸면 허근일 때 범위. 그래서 요렇게 중근일 때 K값, 허근일 때 K의 범위 두 실근 가지고 그냥 바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70번을 해보겠습니다. 70번. 270번. A, B, C. 서로 다른 두 실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예, 돈 A 얼마입니까? 예,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고요. C는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이거는 짝수 판별식 쓰기는 어려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쓸 거고요. B제곱을 할 때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해서 플러스 되니까 2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그냥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니까 C를 곱해서 쭉 빼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판별식이고요. 이제 이걸 좀 더 다듬어야겠지. 전개해서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2 4K 제곱은 없어지고 4K 빼기 8K 마이너스 4K 11 더하기 12는 13이고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판별식에 정리된 부분이 0보다 크면 된다 하니까 마이너스 4K 넘어가 주면은 K는 4분의 13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중근일 때는 그냥 등호 4분의 13일 때 하면 되는 거고요. 허근을 가질 때는 반대로 4분의 13보다 클 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실근, 중근, 두허근. 이 둘은 공통점은 실근이라는 거, 이 친구는 허근이라는 거, 개수만 다르다는 거. 요 정도 차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해주시고. 자, 발전 예제인데, 요거는 판별식을 쓸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발전 예제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a고, 뭐가 b고, 뭐가 c고, 그거부터 체크를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에 무슨 x 있고요. 뒤에 c 상수항이 굉장히 길긴 한데, 어쨌든 놓치지 않으면 되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요. 자,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우선 우리는 중근이라는 말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k는 나중에 생각할 거고 중근에 딱 꽂혀 있으면 됩니다. 중근, 판별식이 0인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a값은 얼마입니까, 하준아? 음에 그게 무슨 소리야. x제곱의 개수가 a잖아. x제곱이 아니라. 여기 뭐가 있냐고요? 1이요. 5매. b는요? 그러네. 아니라니까. b지 bx가 아니야. 2k 플러스 2a까지가 b야. 근데 2가 있다는 말은 반으로 나눠서 k 플러스 a를 쓰겠다는 거야. c는 무엇입니까? 네, k 기네요. 자, 이제 판별식이 뭐 한다?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할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말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할 겁니다. b' 반으로 나눠 놨어요. 2 떼고 반으로 나눠 놨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c를 그대로 쭉 빼면 돼요. 이게 0 되면 되는 거거든. 이제 0 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전개해주면 k제곱 더하기 2ka 더하기 a제곱 뒤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5가 0인데 여기서 보니까 k제곱 떼 a제곱 떼고 나름 남은 게 3개가 남아 있습니다. 2ka 마이너스 b 더하기 5는 0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ka, b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내가 아까 지나가라 했던 거 중근에 먼저 꽂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꽂혀야 되냐면 k에 관계없이 여기에 꽂히면 되는 겁니다. k에 관계없이. 이거 항등식 할 때 했던 거고요. k에 관계없이는 무슨 형태를 만들면 된다고 했냐? k 곱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k가 100이든 1000이든 관계없이 0 곱해지니까 0이 된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2ak 빼기 무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k에 관계없이 0이 된다는 말은 k 앞에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남은 개가 또 역시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 a는 0이 되면 되고요. b는 5가 되면 끝. 자, a가 0이고 b가 5면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a가 0이면 여기가 0 곱하기 k가 되고요. b가 5면요 여기도 0이 된다고요. 그럼 k에 너 100만, 1000만, 10억 무량대수 넣어봐. 무조건 0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k가 무엇이 됐든 0이 된다는 건 k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k 앞에 있는 수, k 뒤에 남은 수,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문제다. 쉽진 않을 것 같지만 74번을 해보겠습니다. 74번을.
자, A 자리 누구야, 연우야? 1. B 자리 누구 있습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그렇습니다. 2구나. 반으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에 m 더하기 a 쓰겠습니다. C 자리 누구 있습니까?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예, 2n 이렇게 해주세요. 중근이니까 판별식 써야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는 0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해서 다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m 더하기 a의 제곱 요거 보시면 되고요. a는 1이니까 c 자리에 있는 이 식을 정확하게 빼주고요. 이게 0이다 해야 될 겁니다. 자, m제곱 더하기 2m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n이 0이 돼야 된다. 여기서 a제곱은 일단 떨어졌고 다른 거는 없네. 그러면 4개가 남았어요. 이 다음에 주인공이 누구냐? 중근에 이제 집중해서 판별식 썼으니까 그 다음 주인공 a에 관계없이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뭐 해야 된다? 0a 더하기 0꼴 만들기. a로 묶어줘야 돼요. a에 관계없이 a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거든. 이 두 친구를 a로 묶어주면 2m-6a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은 m제곱 마이너스 2n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A는 신경 쓰지 마세요. A에 관계없이란 말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출제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A가 무슨 수일지. 근데 왜 0이 될 수 있어? A 앞에 여기 0 곱하기 0 만들어 줄 거니까 2m 빼기 6을 0으로 즉 m이 3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수도 0 돼야겠죠. m이 3이니까 9 빼기 2n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n 값은 2분의 9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 정도 내용. 자, 예제 8도 또 중근이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이 중근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x 빼기 3의 제곱 여기까지 쓰면 완전 제곱식. x 빼기 3의 제곱은 0 하면은 중근. 하지만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지금 중근이다 계속 하던 얘기야. 또 하면 돼. 또 하면 되죠, 시우야. 이제 8번에서 또 하면 되죠. A가 누군데요? B는요? 어디에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제 8입니다. 예제 8. 275번 말고 예제 8번 왼쪽에 있는 136페이지 보이세요? 예, 맞아요. C는요? 그렇습니다. 완전 제곱식일 때, 중근일 때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하면 되는 겁니다. B제곱 2K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K제곱 마이너스 6 0 되면 됩니다. 자, 전개해주면 4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9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24가 0이 돼야 되니까 4K제곱을 지워버리고 12K 더하기 33이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분의 33 이렇게 나오네? 응? 뭐야? 아, 약분이 3으로 되는군요. 약분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75번을 합시다. 여러분들 275번 완전 제곱식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 그만해. A 1 B 마이너스 K 플러스 1 C K 플러스 4 B 제곱이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니까 C 0 돼야 됩니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 0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 되겠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하고 5까지 쓰셔야겠죠. 아, 정말 왜 묻잖아. 왜 도대체 왜요? 뭐? 종이컵 가지고 할 얘기가 많아 그렇게? 넘어가요 140페이지로 넘어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에 내용이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알아두면 나중에는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둡시다. 공식과 예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에 뭐 하면 될까? 12 정도 하면 되나? 12 3 4 11 이 정도 하면 될까? 있나? 12?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 그렇군요. 예시로. 여기를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럼 무조건 근이 2개 나옵니다. 중근이면 똑같은 근 2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이 없는 건 없죠. 허근이라도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2개의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알파라고 베타 겁나 많이 지겹게 보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쓰는 거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놓으세요. A라고 쓰지 마시고 A로 쓰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알파로 쓰는 게 알파. B 아니고 베타. 이렇게 감마는 R 쓰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쓴다고 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해. 특히 A랑 알파 구별을 해.
자기 스스로 A랑 알파 구별을 못 해가지고 문제에서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근해 공식 같은 걸로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두 개의 근을 만약에 더한 값만 궁금해. 각각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둘을 더하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다 이거야. 그럼 그 두 근의 합은 반드시 무엇과 똑같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 A와 B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와 완벽하게 똑같은 값을 가진다. 항상. 자, 그리고 두 근을 곱한 것은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요. A분의 B, A분의 C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분의 C가 됩니다. 자, 요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을. 자, 이 친구를 내가 아까 그냥 만들어 냈잖아요. 근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구하고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구한다면 그 두 근을 더한 게 반드시 뭐랑 똑같을 거라는 거냐? 마이너스 A분의 B와 완벽하게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언 같은 거죠, 거의. 그리고 이 두 근을 구해서 만약에 그 둘을 곱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A분의 C, 정확하게 6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진짜 그런 것인지. 그래서 4, 3, 12. 그래서 2x 더하기 3과 x 더하기 4가 나오니까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근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오고요. 둘을 곱하면은 2분의 3, 2분의 4 약분하니까 곱한 건 정확하게 6이 되겠네요. 6,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1과 6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합이나 곱을 물어보는데 바로 얘만 보면 알 수 있는 걸 굳이 인수분해해가지고 두 근을 구해서 더해보고 곱해보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과 근 알파 베타와 개수 A, B, C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A분의 B, A분의 C랑 약간 다른 형태가 있는데 얘는 뭐 운전면허 같은 거죠. 그냥 있으면 좋아.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냥 손발이 좀 편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합이라고 하는 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지만 여러분 차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예요. 이건 음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음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차이라는 거는 거리라는 거거든요. 거리.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고 저기 뭐 대전에 있다. 거리가 300km다. 300km 뭐 난다. 그럼 서울 사람은 대전 사람하고 야 너랑 나랑은 300km 차이가 나네. 그럼 대전 사람은 야 너랑 나랑은 마이너스 300km 차이 나네 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기준이 어디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수와 음수 사이에서도 마이너스 2랑 3이 있어. 그럼 3이 얘 보고 야 너랑 나랑 5칸 차이 나네 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3한테 너랑 나랑 마이너스 5칸 차이는 안 하잖아요. 차이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값을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차 하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가 아니라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써줘요. 누가 크든 작든 양수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뭐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요게 두 근의 차 공식인데요. 이 둘이 훨씬 일단 많이 사용되니까 이 둘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143페이지 가볼까요? 자, 292번. 여기서 일단 연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어나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예,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자,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 알파 베타 심심하니까 동그라미 세모라 해보겠습니다. 자, 하진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3? 신비한 계산법이군요. 여기 내가 써놨는데. 마이너스. 네. A 얼마죠? B 얼마죠? 그렇지. 2분의 1. 그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는 얼마 나옵니까? 그렇지. 좋아.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더 써보겠어.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이다. 이런 거 하나 써보겠어. 여기에 두근 P와 Q라고 해보겠어. 알파 베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긴 하지만, 그럼 연우야 P 플러스 Q는 얼마입니까? 3분의 5원. P 곱하기 Q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네. CU가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죠. 두 근을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예. 이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합과 곱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자, 이것이 기본 자세 연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4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는 곱셈 공식 변형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형식이 여기서 또 등장하게 되겠어요. 예제 1번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하진아? 3이요. 네, 알파 마이너스 3입니다.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합한 거랑 곱한 게 나오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x, y, a, b 이런 걸로 했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 뭐가 있어? 여기 합이 있죠? 여기 곱이 있죠? 합과 곱이 나오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물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이건 1번인데 1번이 아니라 0번이라고 할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 맨날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냐? 합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것의 제곱은 9. 곱은 마이너스 2니까 곱해서 플러스 4 해서 13 하면 되죠. 자, 1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왔네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기억납니까, 연우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변형식. 그래,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놨잖아. 비슷하니까. A 세제곱 아! A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 네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그렇죠. 이렇게 변형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얘랑 곱해서 6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야? 45.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나왔습니다. 이거 통분해 줍니다. 시우야, 뭘로 통분해야 됩니까? 분모가 다르군요. 뭘로 통분해야 되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분의 뭐, 알파 베타분의 뭐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그럼 얘는 알파 베타분의 뭐가 돼요? 왜요? 베타 제곱. 얘는 알파 베타분의 뭐 될까요? 알파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변형식이 들어가는 거야, 원래. 그죠? 근데 내가 이제 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걸 쓸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여기 13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3번 1 더하기 4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1 더하기 4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얘는 이 변형식 합과 곱 말고 더 기초적인 개념, 완전 생기초 개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는 대입한다라는 생기초 개념 하나 더 필요합니다. 3번 하려면 알파가 근이면 대입해 주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2가 0이므로 우리는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를 쓸 수 있다면 이제 거기 1 더하기 4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중에서 여기 있는 알파 제곱을 내가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4알파 빼기 3알파 알파 되고요. 1 플러스 2니까 3 되는데 사실 얘도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베타 대입하고 넘기고 여기다 베타 제곱 치환하고 하면 뭐 되겠어?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 나와주게 되겠죠. 알파 더하기 3 곱하기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만 거의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걸 전개하면 한 9개 나오고 4제곱 나오고 난리 나겠잖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거보다는 얘를 간편하게 만든 이 둘을 전개해서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베타 더하기 9 계산하면 훨씬 수월하겠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3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 되는 거고요. 더하기 9까지 해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네, 이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297을 해보면 좋겠네요. 이거는 조금 더 변형이 돼 있긴 한데 쉽지 않네요. 하지만 해보겠다. 이거지.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뭔지부터 구하고 문제 있는 식을 전개를 할 거면 전개를 하고 통분을 할 거면 통분을 하고 대입을 할 거면 대입을 하고
여기 세 개가 다 2번이 그나마 좀 쉽죠. 왜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변형식을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제 1번이나 이제 1번 같은 것도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쉬우요. 얼마죠? 알파 더하기 베타? 4.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1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곱셈 공식 변형식을 쓰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변형식에서 예전에 뭐 했었냐면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하는 게 더해서 제곱 빼기 2배 곱하는 방법도 있고 빼서 제곱 더하기 2배 곱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 말인 즉슨 요 식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요 식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므로 이 두 개식 자체가 이제 얘랑은 별개로 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랑 같은 식이다. 그러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남기고 넘겨주니까 또 하나의 추가적인 관계식 하나가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넘어가니까 뭐?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된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4, 16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해서 답은 2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을 내가 아까 알아두면 운전면허증 같이 그냥 알아두면 손발이 편한 게 있다 했죠. 그게 바로 두 근의 차이 공식이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냥 입에 익혀도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면 절대값을 붙여 놓은 거라면 이걸 제곱하면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절대값 없어지고 제곱된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a제곱 얼마인가 보니까 바로 1 이렇게 나와버렸고요. b제곱 하니까 16 나와버렸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4 나와버렸죠. 그래서 20이구나. 그래서 두 근의 차익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곱셈 공식 변형식을 활용하는 두 개의 방식으로 나뉜다. 그건 둘 중에 더 편한 것을 선택해서 풀어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플러스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푸느냐 아니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공식으로 푸느냐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베타분의 알파 제곱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아까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데 알파 베타로 통분하는 거 흡사한데 차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변형식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좀 더 귀찮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16에 64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42 해주니까 즉 마이너스 76 이렇게 답이 나와주게 되겠네요. 네, 2번이고요. 자, 마지막 대망의 3번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말고 더 기초적인 거 필요하다. 바로 근을 직접 대입한 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직접 근을 대입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이 0인 것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처럼 2알파 제곱이 필요하니까 2배 해보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2는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2알파 제곱은
무엇으로 바꿔 쓰면 되겠다? 무엇과 같다? 8알파 플러스 2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3이라는 식에서 2알파 제곱이 무엇으로 바뀐다? 8알파에 플러스 2로 바뀌어준다. 그럼 8 빼기 7이니까 알파, 2 더하기 3이니까 5, 베타 더하기 5도 똑같이 변형되겠죠? 알파 플러스 5, 베타 플러스 5 계산해주면 되니까 알파, 베타 전개되고요. 5알파, 5베타 나오겠죠? 5알파, 5베타. 그리고 25 나와주면 끝. 얘는 마이너스 1, 이거 20, 이거 25, 44 이러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9번이 요 3번하고 똑같아요. 근데 분수에 있다 뿐이지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알파 제곱 대입한 다음에 알파 제곱을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그런 것에 집중을 좀 하면 된다. 그래서 99번까지는 해볼까요? 99번, 98은 과제를 할 테니까 99 잘 나오는 유형. 사실은 이 분수에 있는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다. 오케이.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럼 대입하는 건 말고도 당연하게도 합곱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합이 마이너스 2, 곱이 3, 그리고 대입한 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 따라서 알파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하고 같게 쓸 수 있다. 자,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3분의 1에서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무엇으로 바꿀 거냐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3알파 빼기 2알파 알파 나오는데 3 빼기 3 없어지네. 그대로 알파분의 1 돼버리네요. 그럼 베타 제곱에 3베타 더하기 3도 그대로 베타분의 1 돼버릴 거니까 얘는 통분할 때 제일 쉬운 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돼. 그렇지? 그래서 요게 삼형제거든. 삼형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올라가고요.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 베타분의 제곱 제곱이 올라가는 거죠. 알파분의 베타 제곱, 베타분의 알파 제곱. 요 친구가 알파 베타분의 세제곱, 세제곱이 올라가게 돼요. 이 세 개는 그냥 한 세트입니다. 한 삼형제, 삼형제.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오게 된다. 알파 베타로 통분은 다 동일하고요. 1차가 올라가냐, 2차가 올라가냐, 3차가 올라가냐, 요 정도 차이만 봐주시면 되고, 지금 문제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